원을 줘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12월 말일에 가서는 몇 달치를 계상해 줘야 돼. 올해 3달치를 계상해 줘야 되겠죠? 뭘로? 임차료 비용으로 계상해 줘야 되겠죠? 임차료 비용으로. 그래서 3달치를 계산해 봅시다. 3달치. 자, 12만 원이 1년분이 나네요. 1년분. 1년은 12개월이 나네요. 그러면 올해 몇 달에 속합니까? 단기분이 3달에 속하죠? 3달분은 얼마입니까? 3만 원을. 그러면 3만 원을 뭘로 해야 될까요? 선불해서 임차료를 해놨으니까, 성급이란 말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는 뭘로 바꿔줘야 될까요? 임차료 3달치 단기 3만 원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지금 보험료네요. 임차료가 아니라 지금 보험료죠.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로 해야 되겠죠. 3달치를 보험료로 해야 됩니다. 보험료로 합니다. 그러면 선불해준 선급 임차료가 없어지겠죠. 선급 보험료가 없어지겠죠. 자, 차변이 뭐가 하고 오른쪽 대변이 뭐가 하고 이건 신경 쓰지 맙시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이 문제를 한 이유는 이렇게 10월 1일 날 선급 보험료로 12만 원 1년치를 해놨으니까 12월 말일이 보고기간 말 결산일로 주어졌다면 12월 말일에는 올해 3달이 지났으니까 3달치를 뭘로 해야 될까? 보험료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3달치는 3만 원이죠. 3만 원이 보험료로 되는 것은 동그라미 1항이다 이거예요. 동그라미 1항이다. 보험료로 해야 될 금액이 얼마다? 3달치 3만 원. 1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원래는요, 문제는, 13회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원래는 12회 때는 이렇게 나왔어요. 12회 때입니다. 작년에 원래는 이렇게 줘야 돼요. 문제를 10월 1일 날 지급 시에 현금으로 12만 원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줄 때 보험료로입니다. 보험료로 합니다. 보험료로. 원래는 이렇게 해요. 보험료로입니다. 그러면은 10월 1일 날 보험료로 했으면 결산일에는 3달이 지났지. 그러면 3달치만 우리 보험료 비용으로 해야 되고 9달치를 미리 선불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12만 원 1년분에 대해서 올해는 3달치만 되고 내년치가 다음 기치가 차기라고 그래. 내년치 다음 기치가 9달치 해당되잖아. 그죠? 9달치. 그래서 9만 원을 뭘로 해야 되냐? 9만 원을 선급보험료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선급보험료로 9만 원. 그러면 보험료가 없어집니다. 자, 원래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원래는 보험료로 1년치를 10월 1일 지급할 때 보험료로 해놓고 그 다음에 혹시나 12월 말일에 가서 내년치가 들어있네? 그러면 내년치인 9달치를 내년치를 미리 선불해줬다 그래서 선급보험료 9달치 선급보험료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어쨌다. 12회 때는 이렇게 냈고 12회 때는 이렇게 냈고 그 다음에 작년 12하고 똑같이 내기는 곤란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거꾸로 냈다 이거야. 줄 때 미리 선급보험료 선급해줬다라는 보험료를 해놨으니까 그러면은 10일 말에 가서는 보험료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문제를 똑같은 문제라도 출제자가 어떤 형태로 출제를 하느냐, 출제자가 어떤 형태로 출제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답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찌해야 된다.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까지 알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 풀어준 이유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출제자가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용 능력을 여러분들이 평상시 공부할 때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강의를 합니다. 됐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은 계속적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산할 때 자료형이죠.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쉽게 말하면 회사에서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합니다. 그죠? 회사는 은행에다 예금을 해요.
그리고 장부에다 기록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은 그 은행에서도 기록이 돼 있지? 그래서 은행에 내 예금이 얼마로 돼 있냐라고 잔액 증명서, 잔고 증명, 내 은행 예금 잔액 얼마 돼 있냐? 은행에다가 잔고 증명을 띨 수도 있잖아요. 예금을 확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 측 예금하고 은행 측 예금하고는 원래는 어찌입니까?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는데,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불일치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는 은행에다 예입을 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근데 은행에서는 오늘 4시 넘어서 예금이 들어오니까 오늘 마감됐다. 그래서 내 돈은 은행에서 오늘 가져갔지만 내일 날짜로 입금을 해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 날짜에 회사는 예금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오늘 날짜로 예금 처리가 안 되고 내일 날짜로 예금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날짜로는 은행 예금하고 회사 측 예금하고 불일치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불일치 원인을 조정해서 서로 일치시켜라 이 말이야. 일치되는 금액이 뭐가 될까? 정확한 예금이다 이 말이야. 일치되는 금액이 정확한 예금이다. 자, 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 8번입니다. 2010년 말에 회사 측에 주대한 회사 측의 장부상으로는 예금이 47만 5천 원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근데 은행 측으로는 얼마 돼 있느냐? 50만 7천원으로 돼 있다. 서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 그래서 그 이유를 자료로 딱 주고 그 불일치된 이유를 조정해서 일치되는 금액으로 조정해봐라 이거예요. 에? 그게 일치돼야 올바른 금액이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예금이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예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 1번을 볼게요. 가로 1번 보니까 은행의 수수료 부과다 이 말이에요. 은행의 수수료 부과. 그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2,000원 부과했어. 근데 회사에서는 이 수수료를 은행에서는 수수료를 2,000원 부과해서 빼줬는데 회사는 이 수수료 부과가 안 빼져 있기 때문에 불일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모 자료가 불일치 원인이에요. 그러면 은행에서 수수료 부과가 2,000원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걸 수수료 부과를 2,000원을 안 빼줬기 때문에 불일치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은행에서 수수료 부과된 2,000원은 은행에서 이미 빼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빼주면 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수수료 부과액은 회사에서 빼주면 된다. 그리고 가로 2번 볼게요. 은행에서 미기입 예금이다 이거예요. 은행에서 가로 2번은 은행에서 미는 아직 기입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회사는 예금을 했는데 은행은 오늘 날짜로 입금이 안 된 예금을 미기입 예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에서 입금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다 플러스 해주면 일치가 되겠죠. 은행에서 아직 예입이 안 됐으니까. 그리고 가로 3번은 추심됐다는 말은 이런 내용이에요. 회사가 어디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입금 처리가 된 상태예요. 은행으로 입금된 상태인데 회사에서는 입금이 안 되는 것이 추심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입금이 안 된 추심액 47,000원은 회사 예금에다 가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서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서 예금으로 돼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직 이 사실을 기록을 하지 않았다. 그걸 추심액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회사는 은행에다 예금을 했습니다. 예금으로 기록했죠. 회사는. 근데 이게 수표가 부도된 수표예요. 부도. 그럼 은행에서는 예금 처리가 안 되겠지. 그럼 봐요. 회사에서는 예금으로 처리해놨는데 은행에서는 부도 수표로 되니까 예금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는 그 예입된 예금이 부도가 됐으니까 다시 그 부도 수표는 회사 예금에서 빼주면 되겠지. 예? 그죠? 회사가 예입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그 부도된 수표니까 예입 처리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입 처리된 회사 예금에서 부도 수표는 빼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 5번은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이미 회사는 수표를 발행했는데 미인출은 무조건 은행에서 미지급됐단 말이에요. 은행에서 미지급된 거, 은행에서 아직 돈이 지출이 되지 않는 예금이 바로 미인출 수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행 예금에서 뺍니다. 빼는 것은 제가 가로로 했습니다. 가로로 했어요. 하여튼 미인출이 된 것은 수표 소진이 은행에서 아직 돈을 안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표 소진은 내일 모레 와서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예금에서 뺍니다. 미인출 수표는 은행에서 차감한다. 그리고 그 가로 6번입니다.
거래처에서 주 회사 대안에 통보하지 않고 은행에다 직접 예금한 것이 있어. 은행에다가 직접 예입된 것이 있어. 회사에다 통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가산하면 되겠죠. 회사에서 아직 통보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회사에다가 15,000원 가산하면 되죠. 은행에다가 직접 입금해놓고 아직 회사에다 통보되지 않는 거 있죠. 그럼 회사는 이 사실을 알면 이미 거래처에서 은행에다 예금을 체결해놨으니까 이 사실을 알면 플러스 해야 되지. 그래서 회사 예금에다 플러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금액이 나오는데 결국은 요 봐요. 은행채 예금에 50만 7천에다 3만 5천 원 플러스하고 2만 7천 원 빼니까 8천 원만 플러스하면 되겠죠. 순액으로 8천 원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51만 5천 원이죠. 여기도 다 빼고 다 하면은 51만 5천 원 나옵니다. 51만 5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알려면 안 돼요. 자, 은행에서 더할 거, 뺄 거, 회사에서 더할 거, 뺄 거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본서 강의할 때 무려 10번 들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알게 돼요. 알게 돼.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 풀어주냐. 아하, 이렇게 자료를 주었을 가지고 전형적인 계산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를 은행 측에서 해야 될 것인지 회사 측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이걸 회사 측에서 할 거를 은행 측에서 하거나 은행 측에서 해야 될 것을 회사 측에서 하거나 그러면 얘가 금액이 뭐입니까? 답이 틀리게 나와버린다 이 말이에요.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금액을 조정할 때 이걸 은행에서 해야 될 건가 회사에서 해야 될 건가 이를 판단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런 문제를 푼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것인지 가감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러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번 출제됩니다. 나중에 기본 설 때 구체적으로 왜 이 은행에서 미인출수표는 빼야 되고 왜 회사에서 또 수수료는 빼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기본서 강의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유형의 계산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문제 9번입니다. 자, 문제 9번은 이건 또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상품 매매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재고자산인 상품에 관련해서 매매를 통해서 매출액이 얼마냐 또는 뭐 매출 이익이 얼마냐 이런 매매와 관련된 항목에 대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자료가 주어졌네요. 그래가지고 뭘 물어보냐면 총 매출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봐요. 우리가 일단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매출 원가에다가 매출 이익을 더하면 매출액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 판매액에서 이익을 계산하려면 판매액에서 원가를 빼야지. 근데 뭐 해도 돼? 원가에다 이익을 더해가지고도 매출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것은 판매된 원가예요. 팔았던 거. 자, 팔았던 원가를 계산하려면 이제 기초. 자, 거기 보면 기초 상품이라고 그래. 기초의 상품이 얼마로 돼 있어?